먼저 영상 시작 전에 필수 안내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실물경제 최전선과 주식시장에서 20년째 구르고 있는 여러분의 전략가입니다. 솔직히 이번 주 시장 정말 거칠었죠? 저도 모니터 보면서 꽤나 피곤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뉘앙스부터 관세 폭탄 뉴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AI 전력 수요 부족 이슈까지 코스피 변동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2026 4월 17일 이번 주말 직전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요동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관들의 딥 다이브 리포트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 그 사각지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해부할 2026 플라스틱 쇼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뻔한 뉴스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차가운 퀀트 데이터와 제20년 현장 SCM 감각을 싹 다 섞어서 이 혼돈의 장세가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독점적 알파가 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거창한 이야기 전에 굉장히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 멀리 중동에서 바닷길 하나가 꽉 막힌 거랑 프랑스 파리 백화점에서 팔리는 최고급 화장품 병의 원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 HTS 계좌. 도대체 이 세 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장착해야 할 탑다운 분석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거시적인 지정학적 공포라는 쓰나미가 어떻게 가장 밑단의 기업 마진율을 폭발시키는지 그 나비 효과를 추적하는 겁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건 진짜 거대한 거미줄 같아서 한 곳이 톡 끊어지면 엉뚱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거든요. 지금부터 그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체제에 있는지 이른바 레짐 디텍션부터 해봅시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숫자 20%, 저게 뭘까요? 최근 주요 증권사 리포트와 2026년 4월 17일 기준 글로벌 물동량 데이터를 보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됐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석유 및 화학 제품 수송량의 무려 20%가 바다 위에서 길을 잃었어요. 과거엔 중동에서 총소리 좀 나면 기름값 좀 오르겠네 하고 끝났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대체할 우회로가 아예 없어요. 글로벌 물류의 20%가 증발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레짐 시프트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숨 쉬듯이 쓰는 멘탈 모델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베이지안 업데이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길이 막혔다는 내비게이션 알림이 뜨면 바로 우회로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뷰를 즉각 수정하는 거죠. 2022년 너우 전쟁 때는 가스값만 미친 듯이 올랐고 플라스틱 가격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FRD 3년 평균 데이터를 보면 지난 몇 년간 화학 불황 탓에 전 세계 기업들이 플라스틱 재고를 역사적 최저치로 바싹 말려놨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물류 20%가 막혔다? 원유보다 최종 제품인 신제 플라스틱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의 투자 태제를 당장 업데이트해야 하는 이유죠. 게다가 이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게 있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진짜 뼈아픈 현실인데요. 2025년에서 2026년 딱 2년 사이에 유럽에서만 무려 200만 톤 이상의 에틸렌 생산 설비가 영구 셧다운됩니다. 경제적 학살 수준이죠.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유럽 자체의 화학 체력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결과 유럽산과 아시아산 플라스틱의 가격 스프레드가 역사적 최고치로 벌어졌어요. 증권가에서는 이 차트에 뻥 뚫린 200만 톤의 공백을 두고 이건 누군가에게 폭발적인 마진을 안겨줄 무주공산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과 물류 대란이 공급을 때렸다면 이번엔 수요를 강제하는 규제의 쓰나미가 옵니다. EU의 포장재 규정, 일명 PPWR에 째깍거리는 시간표입니다. 당장 올 8월부터 중금속이나 PFAS 들어간 포장재는 입항 자체가 금지됩니다. 27년엔 왜 식업계 룰이 싹 바뀌고 30년부터는 무조건 재활용 플라스틱을 30% 이상 때려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환경보호 캠페인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시아산 싼 플라스틱을 막고 자신들의 플라스틱 독립을 강제하기 위한 아주 차갑고 치밀한 무역 장벽이자 경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시계 소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목을 매일매일 조르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냐는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이 문구가 완벽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생존은 폭풍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펴는 것이다. 솔직히 까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 담긴 종목들,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이라는 폭우를 뚫고 나갈 우산입니까? 아니면 빗물에 녹아내릴 설탕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기관들의 실제 답안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뜬구름 잡는 매크로 얘기는 접어두고 가장 밑단의 바텀업 공급망 지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해자, 모잇을 꼽습니다. 남들이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성벽이죠.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진짜 뚫리지 않는 성벽은 오직 화학적 재활용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으로 녹여서 다시 쓰는 기계적 재활용은 이미 마진이 박살났습니다. 북미의 알팩 같은 대기업도 수익성 안 나와서 미국 공장 문 닫고 도망가는 판국이거든요. 하지만 화학적 재활용은 다릅니다.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완전히 해체해서 처음 뽑아낸 신재급 원료로 부활시키는 그야말로 연금술입니다. 이 기술 장벽은 우주방어급이라서 이걸 가진 기업이 앞으로 쏟아질 규제 수요를 그냥 다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이 그렇게 좋으면 아무나 다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냐? 화면의 표를 보시죠. 현실은 엄청나게 냉혹합니다. 화학적 재활용으로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펀딩을 쓸어 담았던 루프 인더스트리나 퓨어사이클 같은 미국 스타트업들, 지금 어떻게 됐죠? 실제 상업 생산 시점이 2026년, 2027년으로 하염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그리는 연구실 데이터랑 실제 쇳덩이를 올려서 수만 톤 단위의 화학 공장을 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이들은 R&D 단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만 낀 밸류에이션,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벌고 있는 놈이 누구냐? 이 살벌한 캐펙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물건을 찍어내는 기관급 플레이어는 전 세계에 딱 두 곳으로 압축됩니다. 미국의 이스트만, 그리고 한국의 SK케미칼입니다. 이스트만은 최근 생산 병목 현상을 뚫어내면서 화학적 재활용 부문에서만 2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마진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트만에 맞서 아시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SK케미칼입니다. 폐기물 수거부터 최종 프리미엄 제품 양산까지 엔드투엔드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검증해낸 유일한 기업이죠. 도대체 마진을 어떻게 남기길래 독점이라는 걸까요? SCM 매핑, 즉 공급망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구조를 알아야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1단계, 남들은 더러워서 못 쓴다고 버리는 세척도 안 된 폐기물을 거의 헐값에 쓸어옵니다. 2단계, 이걸 자체 기술로 분자 단위인 RBHET로 완전히 해중합시킵니다. 불순물이 싹 날아가는 거죠. 3단계, 이걸로 유럽의 그 깐깐한 규제를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최상급 CRPDT 원료를 만듭니다. 원재료는 쓰레기통에서 헐값에 주워와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을 얹어 판다? 이 미친 원가 구조가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마진의 비밀입니다. 아,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미래 얘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자, 화면 꽉 채운 저 숫자 보십시오. 80에서 90%.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NH투자증권 등 최근 분석에 따르면 경쟁사들이 아직도 공장 설계도 끄적이고 있을 때 SK케미칼, 중국 산토호 공장의 통합 가동률은 벌써 80에서 90%를 찍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학공장 신규 셋업하고 이렇게 빨리 풀가동에 가깝게 돌린다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건 기업이 잘해서도 있지만 시장에서 당장 물건 내놓으라고 실수요가 멱살 잡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체 누가 그렇게 멱살을 잡고 물건을 달라고 아우성일까요? 차이나플러스 같은 글로벌 엑스포 현장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로레알의 럭셔리 화장품 병, 에스티로더 패키징, 우리가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똑정까지 이 초일류 브랜드들이 앞다퉈 SK케미칼의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을 사랑해서?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그 무자비한 환경 벌금을 피하려면 돈을 얼마를 더 주든 간에 이 화학적 재활용 소재를 무조건 사와야만 하는 비탄력적 수요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퍼즐을 하나로 맞춰 보겠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고 플라스틱 쇼티지가 나는 매크로 패닉. 그런데 거기에 SK케미칼은 이미 공장을 90% 돌리며 수요를 잡아놓은 마이크로, 미시적 준비. 제가 항상 강조하는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알파는 누구나 아는 뻔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 공포와 기업의 치밀한 준비가 정확히 십자포화로 만나는 그 지점에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이 섹터를 째려보는 이유가 정확히 이겁니다. 외부의 충격이 완벽하게 준비된 캐파시티를 만났을 때 주가는 폭발하는 법이거든요. 이제 감각적인 얘기는 끝내고 피도 눈물도 없는 퀀트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업의 진짜 체력을 보려면 잉여 현금 흐름인 FCF 일드를 봐야 합니다. 휴게 말에 빵집 주인이 빵 팔아서 밀가루 사고 오븐 고치고 진짜 자기 주머니에 꽂히는 순수 현금이 얼마냐는 거죠. 화면에 띄워드린 DB금융투자 등의 추정치 그래프를 보시면 20년 하반기로 갈수록 화학적 재활용 부문 매출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스파이크를 칩니다. 공장 짓느라 돈 까먹던 초기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EU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익이 퀀텀 점프를 하는 전형적인 J커브 턴어라운드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백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제 실제 계좌라면 그리고 기관들의 최근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열고 성장 동력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구형 사이클 화학주들 있죠? 그런 애들 비중을 과감하게 쳐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EU 교제와 수급이 완벽하게 잠겨있는 이 플라스틱 슈퍼 사이클 해자 기업으로 옮겨 심는 겁니다. 단순한 단타 테마주 매매가 아니라 향후 3년의 구조적 성장이 확정된 곳으로 내 자산의 비중, 웨이팅을 묵직하게 옮기는 작업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승률이 좋아 보여도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프로들은 무조건 하방 리스크, 즉 VAR, 밸류의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짜볼까요? 베스트 시나리오, 불은 EU 규제가 더 독해지는 거고 기본 베이스는 지금처럼 메이저 브랜드들이 계속 소재를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악의 워스트 시나리오, 베어는 뭘까요? 내일 당장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고 EU가 규제 좀 미룰게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건 언제나 이 최악의 상황이 터졌을 때 내 계좌가 얼마까지 박살 날 수 있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두고 들어가야 잠을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엣지 있는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립니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와 4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종합해보면 현재 목표가는 대략 8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체 계좌에서 이 종목의 비중은 딱 15% 이하로 엄격하게 묶어두세요. 매수 방아쇠 출입건은 언제 당기느냐? 2분기에 실제로 제품 단가를 올린다는 뉴스가 찍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룰, 만약 내 매수가 대비 10%가 빠진다? 이유 불문하고 일단 스탑로스, 손절 치고 다시 상황을 보는 겁니다. 기대 수익이 리스크의 2.5배 이상 나올 때만 베팅하는 게 20년 생존의 법칙입니다.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글로벌 공급망의 룰은 이제 완전히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과거의 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미래에 살아남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시장은 우리가 징징댄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만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죠. 오늘 저와 함께 파헤친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룬 SCM이나 퀀트 데이터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